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하여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 추진 계획 및 조치사항을 그 회기 때 보고하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고민은 좀 돼요. 뭐냐면 아까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6월달에 행감하고 또 7월달에 또 말에 업무 보고 있었고, 근데 이제 8월 또 우리 의회 회기 때가 9월 초에 시작이니까 이제 8월 뭐 말이나 중순까지는 책자를 또 내려면은 제출을 뭐 아마 그때 해야 되고, 근데 또 뭐 예산 26년도 본 예산서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또 제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상적인 또 업무도 해야 되고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컸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뭐 다른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보고 또 의원님들 간에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기 조절은 좀 판단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도 그 자료 제출 해주시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목적은 뭐 좀 공유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뭐 자꾸 뭐를 좀 제출해라 이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의원님들이 1년 동안 그 의회 활동이라든가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좀 시가 집행부가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또 시정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담당 좀 하중이 걸리는 우리 주무관 분들한테도 좀 공유하셔서 좋은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이게 전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조치나 추진 계획을 이제 하라고 자료를 제출한 거를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거 말고도 행감 때 의원님들이 질의하거나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일정 부분은 제출을 하셨는데 또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을 지금 제가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끝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출을 해드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집행부가 그 중심을 가지고 협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까지는 뭐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는 그거에 대한 감시나 그 내용의 결과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그 이전 고도 제한 그 이제 ICAO라고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25년도 8월달에 그 70년 만에 그 대대적으로 그 개편이 됐어요. 정부 지침이.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일괄적 항공 장애물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변경했어요. 그래서 금지 표면과 평가 표면으로 이원화시켜서 그에 따라서 좀 구역 자체가 기존의 4.4에서 5.1km 범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10.75 뭐 이렇게 더 범위가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고도 제한 적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이 좀 이거 예민한 것 같아요. 서울이나 부천 인근에 보면 이제 김포공항 주변이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환영하는 지역도 있고 또 서울 목동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추가적으로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발이 커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민간 항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공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용역이나 대응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지자체 해당되는 지자체의 그런 자료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뭐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건지 이게 만약에 군 고도 제한과도 일정하게 연관됐을 때는 어떻게 대한 피해와 또는 오히려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재는 이제 민간 공항 위주로 이제 관련 지자체들이 이제 대응 용역이나 그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민간 공항이나 군공항 주변의 지자체들하고 연대해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금공리 폐기물을 비롯해서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과 플러스 건축과 허가과나 그 각 출장소 건축 녹지과에서 이런 정기 간담회라든가 뭐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데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자원순환과라든가 연결된 부서들이 좀 해서 좀 통일된 지침이나 또 변경된 조례나 각종 법령에 따른 부분에 대한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고민이 뭐냐면 특히 개발행위 가보면요 이 중구난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본청은 좀 까다로운데 뭐 출장소는 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을 한다든가 나중에 결과가 문제가 됐을 때 가보면 이미 허가는 다 내주고 승인은 다 내준 상태라서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민분들이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커져야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좀 일관성을 가지고 이게 봐야 되는데 저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건이 가지고 참 그 다루기가 어렵긴 한데 문제의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문제가 돼서 분명히 저건 왜냐면 허가 당시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근데 원상 회복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 그냥 농담 삼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진 다 있거든요 찍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뭐 그 회복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별 타격이 없는 거야 훼손을 해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뭐라고 도대체 답변 드려야 돼? 시민들한테 답변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7분 발언도 있고 시정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좀 명확히 갖고 좀 변화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운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 와서 일요일인데 책자 보면서 고민들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인정해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지금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이제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합정 주공 아파트 재개발하죠. 원래 용적률이 몇 프로였는데 몇 프로로 해줬어요? 상향해줬나요? 용적률을 상향해 준 건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제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250%로 이제 주택건설 합성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주공 아파트 때는 아마 그보다 낮은 용적률로 건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경을 통해서 일정하게 혜택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건축의 연면적이 늘긴 했습니다. 여기 그나마 여기는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져주는 거에 대한 이게 되게 공공 기여를 해준 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협상해서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건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줘서 지부 체납을 하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일정 부분에 그게 적절한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세교지구는 270%를 300% 상향이 시켜줬죠. 그거는 이제 그 도정법 갖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다음에 화양지구도 180%에서 200%로 상향을 해준 지역가 있죠. 그리고 PPO도 지구단위 계획 통해서 일정의 그거를 저런 건축 높이로 지어줄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PP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 내 건축 강행 행위라서 그건 이제 그 공공기여를 직접 적용하는 데는 좀 그러니까 이제 건건이 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서 제가 해야 될지 말지는 고민이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을지의료재단에서 대학병원 부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 줬어. 아파트를 짓는 거로. 그래서 그거하고 합의된 게 도서관을 져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어. 육교를 지어주기로 했어. 그리고 일정 부지에 나가는 의료 시설을 유치해서 의료 시설을 내 원가로 토지를 조성하게 해줬어요. 이게 다 공공기여로 합의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뭐 논란이 있지만 이게 한 3만 1,000 정도 되니까 만 평도 안 돼요.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아파트 져준다고 해서 이 정도의 공공기여를 했단 말이죠. 한 730억 원 정도 돼요. 김해도 그 부원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시행사와
협의한 게 220억을 기부하는 거로 협의가 됐어. 그것도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는 일정 대치동의 용적률을 300%에서 321%, 21% 늘어주면서 400대 지하 공영 주차장을 공원 지하에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저류지를 조성하기로 했어. 그리고 아파트 중앙 통로에다가 공공 중앙 통로를 폭 20m로 해서 조성한 다음에 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아파트 부지 중앙 통로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 임대 231가구, 공공 분양 182가구를 제공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뒤져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아까 말했던 다양한 형태야. 이건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그야말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의 것도 있고. 전주시는 전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구나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 없지 않아요. 사실 전주는 물론 도청 소재지긴 하지만 전주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있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로 했어. 이게 23만 제곱미터야. 한 7만 평 정도 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기존 땅과 이 용지로 변경했을 때 토지 가치 상승분이 대략 평가했던 금액이 2,528억 원이야. 이 상승분 2,528억 전부를 다 공공기여하기로 했어. 여기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상승분 100%를 공공에 주기로 했어요. 플러스 매년 25억씩 20년간 5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립미술관 360억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어. 져서. 근데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어. 전주시 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된다. 이 가치 상승분이 적게 책정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과연 우리 평택시는 이 공공기여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대체 뭐를 어떻게 받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전주시는 굉장히 개발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많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인구나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과 정황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더 이거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 이건 뭐 보도자료라든가 일부 배포한 자료의 한 부분이고 이런 게 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공공기여를 받아내야죠. 사업을 그냥 이 사람들은 사업이 망했는데 이 사업의 제안에 협의한 건 아니란 말이지. 자기들도 이걸 하면서도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가능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공기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게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여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평택시도 이제 공공기여 회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소사지구 내 학교용지 용도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사전협상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지구단위계 구역 내나 이런 이제 그 용도 도시 시설의 폐지나 아니면 이제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기여는 사전협상제를 적극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지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진위의 이제 그 홍원제지 같은 경우도 그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공기여를 회수하도록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도를 운행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제 공공기여는 이제 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 회수하는 이제 법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상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비용 그 기금은 저 이제 도시계획관의 이제 공공기여금은 이제 조례를 운영을 해서 그 기금 조례로 이제 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 좀 더 연구를 해서 치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공기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시개발과도 계시죠. 학교용지를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 다른 사안도 하고 연기했는데 학교용지를 했는데 학교용지가 필요가 없어. 계획된 인구나 구성들을 보니까 필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거나 했을 때 필요 없어서 학교용지를 해제해주고 다른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걸 해줘. 그러면 기존의 학교용지는 원가로 공급하죠, 조성원가로. 아니 감정평가예요? 예, 감정평가에 그럼 학교용지 감정평가 가격과 아파트나 다른 거로 변경하면 가치분이 상승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공공기여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딱 떨어지는 기억이 없어. 대부분 아우 조합 어렵고 뭐 어디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서 사업성 맞춰줘라. 이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 아니었냐는 기억이 나요. 그럼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적절하게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괴롭히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택지 도시개발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도시개발하고에 있어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용지를 정했다가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못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 중인 지구도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치 상승이 됐을 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적정량이 얼마인가를 고민해서 공공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예를 들어서 지금 고평지구, 신궁지구라든가 안중 역세권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환지 방식의 이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시가 지적으로 하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민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규모 환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몇 평 이상 환지해줘요? 보통 일반 대지를 자를 때 80평 이하로는 자르지 않습니다. 못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50평까지도 예, 해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최소한의 환지 면적을 어떻게 하는 게 그 소유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지 또 현금 청산에서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땅을 가지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환지 받는 분들이 원래 조합원이었는데 환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 보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그걸 통해서 굳이 내가 환지 안 받아도 비슷하게는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해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파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좀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그 평택 지제역세권 특화 개발은 그러면 올 12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은 완료되는 겁니까? 뭐 지금 뭐 주변 그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지구 지정되고 지구 계획을 하는데 1년 안에 지구 계획 신청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늦어진 건 사실 그 이유는 지금 용역사 선정이 물론 이제 그건 당연히 LH의 문제죠. LH의 문제이긴 한데 용역사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재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선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토지용 계획을 그리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조금 사실 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고통이 많다고 뭐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집회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또 실제로 환지에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대변해서 LH와 협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 송담지구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담지구에 그래 23,200제곱미터 부지를 이제 학교 송담고 용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서 기부 체납하는 거잖아요. 도시계 송담지구 땅을 사서. 예. 저와 이제 우리 뭐 의원님들 동의해 주는 사항이고 그 학교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일부 우리 주민분들의 반발은 있어요. 초중학교가 돼야 된다고 그 주변의 아파트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재 학교 수급 계획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안중 역사권 개발에 있어서 그 부분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초중학교는 그 송담 지구와 가까운 단거리에 배치하는 거로 해서 뭐 그건 그렇게 계획을 그리신다고 했었고 또 하나는 옛날 송담지구는 우리 평택시가 한 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시기가 있다 보면 이 계획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부지 안에 보면 동쪽으로는 4차선이에요. 동쪽 부지가. 그리고 그 남쪽 부지도 4차선이야. 그리고 서쪽 부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감 차선이 하나도 없어. 지금은 그래도 웬만한 곳들의 도시 개발을 하는 데는 가감 차선은 기본으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 정체나 안전성이나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했을 때 가감 차선이 있어야 안정성이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 그러면 학교 용지가 있는데 23,200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럼 이 학교에 필요한 도로에는 학교 용지를 조성하면서 가감 차선을 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 하나의 문제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거기에 보도의 폭이 넓냐? 그렇지 않아요. 보도의 폭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보도의 폭 기준이야. 그럼 보도의 폭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녹지 공간이 잘 돼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럼 학교를 지을 때 동시에 그 부분을 담아서 해내지 않으면 추후에는 불가능해. 왜? 이미 교육청 땅이 돼버리고 나서 학교 용지를 접수해서 개선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교육청소년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그 학생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 주변 분들의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적절하게 너무 과도한 것도 물론 그 부분들이 학교 용지에 필요한 적절한 용지가 또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군인자들을 위한 연계형 공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다 필요하냐 너희들이 했더니 이 자율형 공립고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꽤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면적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더라도 이제 교통 문제라든가 가감속 차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아마 학과 설립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범 사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녹지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그 담장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가급적이면 친화적인 형태로 경계가 구분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평아파트 외부 주차장 이거는 제척이 결정된 건가요?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이 된 후에 요것이 이제 불거진 상태고요. 구역 지정에서는 제외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LH와 협의를 어느 정도 종료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태평아파트가 지금 현재 방축 1지구 지구 단위 구역으로 수립돼 있고요. 주차장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는 걸로 각 기관에서 우리 도시가와 LH가 각자 용역을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회의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 상반기 정도에는 두 기관에서 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주민분들의 저는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행정이었고, 그때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뭐 아니 그래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아파트 허가였다. 그리고 원초의 계획보다 계속 증축을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 설계 변경을 계속 허가해 준 거라고요. 그때 계셨던 분 다 퇴직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확정됐으면 이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감 갖고 좀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 건축학과 팽성읍 신궁리 진출 임도 보완 및 이거는 이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게 답변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전용도로에서 그냥 진입이 가능한 거로 간다? 네, 그거는 이제 수원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조명을 받은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거기에 어떤 사고 같은 교통사고나 이런 게 나는 그 책임 소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을 운행한 사람들?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경찰서랑 좀 협의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 있게끔 만들어 허가해주고 사고 나면 니네가 책임이다? 그리고 그때 꼼꼼하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허가가 이미 났으니 달리 방법이 없다? 네,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 제가 시정 질문 할 테니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민분들도 거기 제가 한번 가서 만나뵀는데 혀를 끌끌 차세요. 저렇게 허가 내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옆에다가 그렇게 또 누가 개발 허용 허가 내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주차용 건축물 이거는 교통행정과고 여기 안 계셔서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부설 주차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 용진의 건축물 용도 이게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본인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만 하면 돼요. 아니면 이게 주차장으로 외부에 개방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7대3 비율로 했는데 이제 그 근생 부분이 30%고 주차장 부분이 70%인데요. 근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50당 150제곱미터당 한 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건물 면적으로 따지면 2대, 3대 정도면 주차장이 충분하거든요. 그 부서 주차장으로 따졌을 때는요. 나머지는 이제 건축주가 이제 알아서 할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제약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 여쭤보신 게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 공간은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요금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은 개방하도록 의무하고 있어서 개방의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이제 주차장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30%를 넘게 해서 다른 시설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개방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설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건축 허가를 낼 때도 그 진출입이나 방식이 그렇게 외부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건축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겠지. 근데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로 용도에 맞게끔 건축 설계가 되는 것을 하고 준공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럼 뭐 교통행정과도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냥 뭐 상가를 주차장에다가 상가를 져서 초과해서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과장님은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아셔야 되는 거지. 저도 아는데. 예, 의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비율로 해서 저희가 허가 때 근생이 30%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30% 이내를 하고 준공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70%에 대해서 이제 주차장 쓰는 부분,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손남영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말씀이신데 결국 이제 주차장 부지를 민간한테 팔게 되니까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계획 시 뭐 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건 없도록 직접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도로명 주소 부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 저번에 뭐 과장님도 팀장님도 보고하신 사항이라 화양지구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주셔서 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8월에 가세지구도 그와 같은 하양지구와 같은 맥락으로 더 지역의 명칭이라든가 이거를 도입을 해서 그 도로명 주소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줬거든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 그 택지 개발이라는 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그다음에 유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에 대한 뭐 행정구역은 행정자치국의 자치행정에서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성남에도 분당이잖아요. 분당 택지개발이잖아요. 성남시 분당. 근데
분당 1동, 분당 2동, 분당 3동, 분당 4동, 분당 5동 이런 데 없어요. 뭐 서현동 뭐 예? 뭐 각자 동이 이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서울도 보면 옛날에는 신림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뭐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요. 동 1, 2, 3, 4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고유 명칭들을 찾아서 거기에 합의할 수 있는 명칭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1, 2, 3, 4로 가. 그러니까 비전동이더라. 비전 1동, 2동, 3동, 4동, 5동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외래어를 써서 그 도시의 특색을 갖추려고 하는 것 거의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생각이 아차하다 보니까 놓친 거죠. 서울 같은 지역에 보면 어느 도로를 가도 그 지역의 고유 과거의 그 명칭을 잘 찾아서 그거에 하지 거기에 외래어나 뭘 1, 2, 3, 4를 써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나 전통이 있는 도시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가치를 높인다는 것들을 민간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꼭 옳지는 않아요. 공공이 그런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런 명칭에 있어서 그 당시 시기에 잠깐 그 명칭이 뭐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유용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의 정책성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의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끝으로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광고물의 그 사용은 공적인 거로 가야 된다는 고민이에요. 이게 상업용 게시되면 상업용 게시대의 목적에 맞게 또 공공용 우리 게시되는 공공용 게시대에 맞게. 그럼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달 수 있잖아요. 그럼 제한적인 거란 말이죠. 상업용 게시대이지만 그 시기에는 좀 예외적으로 달게 해주는 것은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 국경일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1년 상시적으로 이게 허용이 된다. 이거는 상업용 게시대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다 1년 내내 상업용 광고 게시대 신청해서 달면 그게 적절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손학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취지에 좀 맞게 하고 예외는 예외적인 수준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예외가 그냥 일상화되는 기준으로 적용되면 누구를 제가 뭐 지칭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순화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우리 추진 계획 조치 사항을 자료를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완료, 처리 중, 중장기 검토, 처리 불가 이렇게 네 가지로 처리 상황을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처리 중이 많아요. 이제 처리 중이라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행감에 대한 그 내용에 또 불합리한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국장님? 네, 지적하신 사항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옳다. 틀린 건 많지 않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상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책자가 다소 좀 두꺼워지더라도 좀 면밀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여기에 좀 많이 좀 담아주면 자료 요청이 적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행감 시간도 사실상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서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감 시간에 진짜 실질적인 정말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행감하면서 정말 안 된 거 이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찾아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소통의 시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돼서 재반복되거나 정말 안 되는 건들 이게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나눠야 돼요. 그래야 좀 평택시가 좀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서 요청한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 처리 중이다 나하고 공통 요 자료에는 이렇게 하시겠다,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행감 자료가 좀 더 면밀하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네,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자료 제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허가과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게 계속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농지법에 해당이 돼서 해주고 싶어도 건축 가공 처리 시설 허가를 못 내주는 그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2차 산업에 손을 대려 해도 땅의 어떤 규제 때문에 토지의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사서 어떤 2차 산업을 가공 처리 시설을 하기까지는 재정이 안 돼요. 그만큼 또 시에서 부담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농지법에 규제가 돼 있더라도 우리 시의 부서에서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농업용 창고 시설은 허가가 돼요. 이미 농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물론 분명히 필요해요. 창고는. 그 똑같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가공시설도 내줘야 된다. 폐수 안 나오고 농업 소득이 정말 소득이 된다면 그리고 원료도 우리 농산물을 쓴다면은 해줘야 된다고 많습니다. 농지가 잠식된다고 하면 거리 제한 두고 총량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법이 언제 나온 법인지 몰라도 이 법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한 점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부동산 종사자 교육을 많이 하시고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연수 교육을 매년 이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연수 교육을 받는데 그냥 식상한 교육은 좀 그렇다.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교육은 다 거의 다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평택시의 어떤 2040 기본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게 간략하게 좀 정리가 좀 돼가지고 교육 시간에 한 20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에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그게 계획이지 이게 실행 계획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충분히 변동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국가장님들께서 현장에 계신 그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예방은 정말 하고 있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도 하고 계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래 사고가 나면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하도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계속 부과가 되고 특히 요즘에는 그 표시광고 위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안 되는데 몇백만 원씩 내려면 힘들어요. 이것도 사전 예방이 좀 필요하다. 물론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강화시켜서 좀 힘드시더라도 뭐 SNS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을 좀 네, 많이 지금 써주시길 말씀하신 그 바라겠습니다. 중개사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지금 2040 기본 계획이라는 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그분들이 정말 평택시 많이 알려주고 그럽니다. 우리 법정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예. 그 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 좀 예, 검토하겠습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면도 있어요. 공인이에요, 그분들도요. 전세 사기 피해 또한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